유난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주부 서민정 씨. 오늘 점심 메뉴도 마가린을 잔뜩 넣어 만든 볶음밥. 기름진 음식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 때문에 고소한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서민정 씨의 식습관과 건강,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과 고체 상태인 포화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액체 상태인 지방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3의 지방. 이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전자레인지용 팝콘이나 비스킷류, 케이크, 감자튀김, 초콜릿 가공품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과 암, 알레르기, 천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트랜스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를 높이고 또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중풍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의학회지 랜셋은 트랜스 지방 섭취를 2% 늘리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8%나 높아진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덴마크에서 20여 년 동안 트랜스 지방 섭취량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섭취량 2분의 1 감소 시 사망률이 5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트랜스 지방의 위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06년 12월 모든 외식업체에서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는 2004년 1월부터 트랜스 지방 함량이 2% 이상인 유지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유통과 판매 등을 금지시켰으며 캐나다는 2005년 12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의 표지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트랜스 지방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앞다퉈 트랜스 지방 제로를 선언하는가 하면 트랜스 지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트랜스 지방 저감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민관 TF를 구성하여 식품산업체가 자율적으로 트랜스 지방 함량을 낮추는 공정을 개발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 분석법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진행, 트랜스 지방의 저감화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그와 함께 기술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영양 표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공식품의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유지에 대한 트랜스 지방 권장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약청에서는 리플렛, 질의응답집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교육, 소비자 단체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12월 트랜스지방 모니터링에서 가공식품 중 트랜스지방 수준이 2004년, 2005년 대비 평균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남녀 기준으로 하루 2000kcal의 열량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트랜스지방은 2.2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루 섭취 열량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하루 1800kcal 열량 중 2g만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지방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튀김보다는 부침을 하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는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여 부분 경화유를 사용한 식품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생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이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그런 부분 경화유에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나 빵, 페이스트리 이런 종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것만 피하신다면 사실 애들의 식생활에서도 별 문제가 없고, 집에서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은 일반 식용유에도 원래는 이제 트랜스지방이 없어야 되지만 그걸 정제하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조금 아주 미량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튀기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조금만 줄이셔도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 기준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식생활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바삭바삭한 맛. 하지만 트랜스지방의 지나친 섭취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